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부동산 규제가 해제됐지만 오히려 급락하는 아파트 가격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하락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둔촌주공의 흥행 실패 그리고 앞으로 쌓일 미분양 걱정 거기에 최근 거래되는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세에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한편에선 나옵니다. 오히려 호가는 조금 오른 것 같은데 이 둘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서로 상반된 내용으로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립니다.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둔촌주공의 후폭풍을 그대로 이어갈 이문 1구역과 희경 3구역 주변 아파트 시장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형님, 나 안 그래도 이문 1구역이랑 희경 3구역 여기를 눈여겨봤는데 여기 청약해요 말아요? 자, 여기를 보면 이 위치가 이문 1구역 그리고 희경 3구역이야. 이제 곧 시작될 아파트 청약 단지들이지. 그 옆에 이문 3구역, 이문 4구역도 대기 중이야. 여기가 다 입주를 하게 되면 이른바 이문 희경 뉴타운이 완성된다라고 볼 수도 있어.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이미 착공에 들어갔다고 보면 된단다. 혹시 이 소리 들려? 무슨 소리요? 공사하는 소리? 나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일반 분양가 올라가는 소리 이거 안 들려? 착공 들어간 지 꽤 됐다고 했잖아 내가. 그런데 일반 분양을 안 했어. 내가 여기 조합원이 아니라서 정확한 내부 사정을 알 수는 없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볼게. 여기 말고 자, 청약을 시작하고 계약금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또 중도금을 받아서 건물 짓고 그러는 게 일반적인 시스템이야. 분양할 시기가 지났는데 분양을 안 한다는 건 그만큼 PF 대출 이자가 늘어난다는 소리가 되겠지? 결국 그 돈은 누가 낼까? 일반 분양 받는 사람들이 받은 그 분양가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분양 타이밍이라는 게 이런 사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해. 어쩌면 사업의 성패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거라고도 볼 수 있어. 물론 전략적으로 일반 분양 타이밍을 조절하기는 해. 하지만 그것도 몇 달이야. 이런 사업단지들이 한 달 이자는 1억, 2억 이런 걸로 해결이 되는 사이즈가 아니야. 결국은 누군가는 이걸 다 뒤집어 쓰게 되어 있어. 좀 무서운 얘기만 하지 말고 여기 청약해요 말아요. 그것만 빨리 얘기해줘요. 사람마다 추구하는 게 다 다르고 각자 사정이 또 다 다르고 목표 지점이 다른데 내가 너한테 이걸 해라 마라 이렇게 말해줄 수는 없어. 그냥 심심한데 우리 청량리나 한번 볼까? 청량리가 결국 서울의 동북부 거점이 될 거야. 이곳의 개발 상황이 호재가 되고 그 영향권에 있는 게 바로 이문 1구역이지. 그런데 여기가 냉정하게 도보권이 아니야. 지하철로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가야 하는 그런 곳들이야. 이문 희경 뉴타운은. 청량리역을 기점으로 한번 다시 볼까? 남북으로 갈라서 볼 수 있어.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건 알 수 있지. 청량리역 남쪽과 북쪽 이 위치가 이문 희경 뉴타운보다는 훨씬 좋은 위치라는 거 말이야. 그래서 이 지역을 먼저 잘 살펴봐야 하는 거야. 청량리 북쪽부터 한번 분석해 볼게. 여기는 미주 아파트가 오랫동안 대장이었지. 1978년도에 준공된 아파트로 재건축 추진 중이야. 속도가 슬슬 붙는 중이야. 지금 35층 아파트가 대단지로 들어오게 되지. 여기가 만약에 재건축이 완성이 된다면 청량리 북쪽에서는 여기가 넘버1 되는 거야. 청량리역 남쪽에 있는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 이름이 긴데 하여튼 줄여서 L65라고들 하는데 서로 자기네가 청량리 넘버1 이렇게 우겨 될 거야. 그리고 여기에 청량리 7구역이 있어. 여기도 요즘 말이 좀 많구나. 이 동네가 재개발이 여러 개가 진행 중인데 그 중에서 가장 빠른 곳이 이곳 청량리 7구역이야. 청량리역 도보권으로 브랜드나 단지 규모 이런 걸 다 빼고 순수하게 위치로만 본다면 당연히 이문 1구역보다 훨씬 좋다고 할 수 있지. 그 외에는 재개발이 진행되고 이쪽 구역이 완성되려면 엄청난 시간이 들 수도 있어. 그러면 청량리 남쪽은 상황이 어떤데요? 여기는 이미 많이 개발된 곳과 앞으로 개발될 곳으로 혼재하고 있는 상황이지. 크게 보면 초역세권에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 청량리역 한양 수자인 그라시엘,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가 올해 입주할 예정이야. 모두 다 청량리역이라는 걸 이름 앞에 달고 있는 게 특징이지 왜 그런지 잘 알겠지? 그 다음은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10년 이내에 대단지 1타 브랜드 아파트들이 있지. 레미안 크레시티, 레미안 미드카운티, 그리고 힐스테이트 청계, 또 하나 레미안 위브. 그 밖에 전농동 재개발 구역이 또 몇 개 있어. 그러면 나도 여기 재개발 투자나 좀 알아볼까? 여기 어때요? 그건 네 마음인데 나한테 투자 물건 구해달라고는 하지 마. 돈이 될 만한 정보가 네 귀에 들리는 그 순간에는 이미 네 몫은 없다고 보면 돼. 그리고 재개발 물건은 그 다음 세대가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고 뛰어들어야 돼. 네가 사지만 혜택은 네 아들이 봐도 괜찮다라는 생각. 그럴 각오 되어 있다면 뛰어들던지, 그리고 이미 많이 진행이 된 경우에는 거기에 거품이 가득 이미 껴있을 확률이 높아. 부동산 상승기에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이때 아파트만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꼬마 빌딩, 빌라, 단독주택, 그리고 재건축 매물 등등등 아파트 이외에 다른 부동산들이 훨씬 더 많이 오른 것들도 있어. 문제는 아파트 가격의 하락은 확인이 바로바로 되는 시스템인데 나머지 것들은 가격 하락 확인이 이게 굉장히 어려워. 심지어 아직까지 부동산 폭등기의 가격을 그대로 고수하는 매물들도 많어. 이럴 때 잘못 들어가면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단다. 만약 그래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거는 나 같은 사람한테 의뢰해 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냥 그 동네에 사시면서 재개발 관련 정보를 줄줄 꿰고 있으면서 가장 양심적인 전문가, 그런 부동산 아저씨를 찾아가는 게 좋아. 그리고 내가 매번 말하는 거지만 자주 찾아가서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먼저 형성해 두는 걸 추천해. 자, 여기 레미안 리브를 보자. 갑자기? 이렇게 맥락 없이? 뭔 얘기를 하다 말고 도망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지? 자신 없는 분야는 열심히 공부해서 뭐 보충할 생각은 안 하고 대충 때운다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 아니야. 그건 그냥 기분 탓일 거야. 절대 아니니까 일단 여기를 잘 봐봐봐. 레미안 리브 2014년 아파트란다. 2652세대 대단지야. 청량리역과는 도보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꽤 주목받을 만한 그런 곳이야. 5호선 답심리역이 도보권으로 교통 환경도 뭐 좋은 편이지. 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도 뭐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이렇게 나뉠 수 있는데 1단지 끝에서 청량리역까지 직선거리 800m 정도로 청량리 도보권이라고 한번 우겨볼 수는 있어. 하지만 요즘 같은 한겨울에 걸어서 가다가 길에서 얼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 중에 최저가가 11억이야. 이문 1구역이 일반 분양가가 뭐 얼마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장이 4구역의 경우 9억 3천만 원에서 10억 2천만 원 요 사이였다는 걸 참고하길 바래. 그런데 얼마 전 이곳이 우수수수수 계약이 막 됐어. 2022년 12월에 33평이 9억 원대에 3개가 거래됐고, 그리고 23년 1월달 바로 지금이지 9억 원대에 4개가 거래가 막 됐어. 2달 사이에 9억 원대 거래가 7개가 된 거야. 이러면 이 아파트의 84제곱미터는 9억 원대가 일반적인 가격대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런데 또 이상한 점이 있지. 내가 아까 말했잖아. 지금 최저가는 11억이라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사람들이 부동산 규제가 해제가 되고 난 이후에 호가가 올랐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 그래프를 한번 볼까? 같은 평형대라도 매물대는 다양하게 있어. 레미안 유브를 보더라도 1월 달에는 33평이 9억대에서 16억대까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지? 현재 호가 중 최고 높은 가격은 16억이야. 호가의 폭이 굉장히 넓지. 아무리 호가라는 게 집 파는 사람 마음대로라고 해도 같은 평형이 9억에서 16억까지 분포가 되어 있다니. 와, 그래도 이거는 좀 가격 차이가 꽤 큰데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이게 이상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런 건가요? 이상하게 생각할 건 없어. 내 지난 영상들을 꾸준히 보신 구독자님들이라면 이런 현상을 단번에 이해하실 거야. 아무튼 이런 경우 9억대 매물이 모두 거래가 되면서 다른 매물이 그냥 그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야. 급매 소진 후에는 이런 상황이 일시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
일종의 최저가 진공 상태 뭐 이런 거지. 이런 거는 시간이 좀 지나면 그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이때부터 내부적으로 힘겨루기가 막 시작이 되는 거야. 호가가 9억대로 따라서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9억보다 높은 호가를 지금의 호가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거래가 안 되고 집을 꼭 처분해야 하는 사람이 만약에 생겨난다면 자연스럽게 호가는 내려올 수 있을 거야.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부동산 규제가 해제가 된 이후에 호가가 오른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일종의 착시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실제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게 아니고 오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하는 그런 이유지. 형, 그런데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잖아요. 바닥 찍고 다시 상승하는 중 아니에요, 이제?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니? 나라님도 못 잡는 아파트 가격을 내가 이 미천한 실력으로 어떻게 알겠어, 그걸. 마지막으로 가격 변동 그래프나 한번 보자, 그냥. 가격의 정점은 2021년 7월 달에 15억 5천만 원이었어. 지금은 9억 원대 거래가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이고, 그리고 또 가격 수준을 한번 볼까? 2019년과 2020년 요 사이의 가격하고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네. 11억 원대 가격대는 그러면 언제였을까? 지금 최저가인 11억 원대 2020년하고 2021년 요 사이의 구간이야. 여기서부터의 선택은 너의 몫이고 판단도 너의 몫이야. 지금 이 상황이 요즘 아파트 시장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거라고도 생각해. 어떤 선택이든 나는 너를 응원할게.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부동산 호갱 탈출은 부동산 비밀 TV에서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목소리 상태가 안 좋은 거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